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병을 주도한 세력은 전직 관리나 유학자, 승려 등이 농민을 모아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특징은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서 적은 병력으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보급로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부산포에는 군량이 막 쌓여 있었으나 평양에 있는 일본군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즉 보급로 차단이었고, 보급로 차단의 역할을 한 것이 의병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병 소집의 법적 근거, 의병 소집의 법적 근거가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법적 근거 없이 의병을 모집하면요, 그 당시 그것은 밀란이나 반란에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는 의병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국왕의 의병 모집 교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에 선조는 전국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왕의 의병 모집 교서였죠. 이 교서는 국가가 공식 명령으로 의병 모집에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 겁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원, 김철 등의 의병장이 공식적으로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경국대전의 군사동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방 향리와 백성도 방어 의무를 가진다. 비록 의병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백성이 국가 방위를 위해 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백성도 방어 의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백성도 반드시 무장을 해야겠죠. 그럼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사족과 향촌 조직의 존재입니다. 지방 사족은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 말하는 겁니다. 각 지방에는 이미 향약이 있었고요, 서원이라는 게 있었고, 향교 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조직망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지방 양반들이 백성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 고경명, 조원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리학의 충과 의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원, 김철 등 의병장은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의병을 모집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리학의 충과 의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는 생각이,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조원, 김철 등 의병장은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의병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 행정 조직의 붕괴였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빠른 진격을 했기 때문에 관군이 붕괴되었습니다. 수령이 도망갔습니다. 중앙정부 통제가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병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발적인 의병 조직, 무장 조직인 의병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이유 네 번째, 기존 무기와 군사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의병들이 그냥 막 농사 짓다가 따르따르 하면은 막 쟁기나 죽창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의병은 완전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군인이나 향리, 사냥꾼, 승려, 지방 무사 등이 참여하여 퇴직 군인이나 향리, 사냥꾼, 승려, 지방 무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활과 창,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활이라는 무기는 장기간 연습되어 있지 않고는 다룰 수 없는 무기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활을 쏘보지 않은 사람이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성들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주민을 학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병 활동은 국가를 위한 행동인 동시에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생존투쟁이었습니다.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5가지 요인으로 보겠는데요. 이미 향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 사족과 유림이 주민을 조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충성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관군이 붕괴였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군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퇴직군이 무사, 승려 등의 전투력을 제공했습니다. 5번째 생존입니다.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발동이었습니다. 이런 5가지 요인 때문에 의병이 전국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병의 규모나 조직 형태를 보겠습니다. 약 1592년에서 1593년까지는 약 의병이 2에서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국적인 전쟁 기간 동안에는 약 10만 명 이상 누적 인원입니다. 이상의 의병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직 형태는 자발적인 민병 조직이었습니다. 지방 유생, 승려, 농민 등이 참여했었죠. 그러면 의병 전쟁의 전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초반에는요, 경상도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붕괴했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은 곽재우와 김면, 정민홍 등이었습니다. 곽재우는 의령전투에서 일본군을 독대하여 최초의 의병 승리를 거뒀던 경상도에서 일어났던 의병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충청, 전라, 강원, 황해도까지 전국적으로 의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조원, 고경명, 김천일, 유정, 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의병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승병의 활약이죠. 승려들도 승명을 조집하여서 참전을 했습니다. 형주성 전투, 평양성 탈환 등으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승병들이요. 의병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 마을을 방어했습니다. 5번째, 군량을 확보했습니다. 6번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의병들의 주요 활동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이고, 후방을 기습하고 성과 고을을 방어하고 군량을 확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명나라군과 조선 관군을 지원할 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의병의 대표적인 전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령전투입니다. 의령전투는 곽재우가 일본군을 격퇴한 최초의 의병군이 일본을 격퇴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금산전투입니다. 조원과 영규 등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진주성 전투입니다. 김천일 등이 방어전에 참가했습니다. 여섯 번째 행주대처주입니다. 의병과 승병이 권율이 관군과 함께 승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평양선 탈환입니다. 의병과 승병이 명군과 조선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의병의 전쟁.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보험 차단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의병은 일본군의 병참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서 평양까지 긴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의병은 산길을 고갯길에서 의병은 산길이나 고갯길에서 수송 부대를 기습했습니다. 식량과 탄약 등을 운반하는 부대를 공격해서 일본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켰죠. 두 번째, 산악지형을 이용한 유격전입니다. 의병은 평야에서 일본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악과 계곡에 이용한 숨다가 기습하고 곧바로 철수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일본군의 조총은 개화지, 즉 평야에서는 강력하지만 좁은 산길에서는 위력이 감소됩니다. 좁은 산길에서는요, 오히려 조선 활이 훨씬 더 위력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곽재의 의병이 낙동강 일대의 전투입니다. 정윤홍의 의병이 경상도 산악지대에서 활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 고을의 방어입니다. 주요 읍성과 산성을 거점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도 후방 법적을 확보해서 일본군의 통치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성 방어 지원, 금산 일대의 의병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정규군과의 협동도 했습니다. 의병은 독자적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관군 및 조선 수군과의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군의 이동 정보를 전달하고 길을 안내하는 등 정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이동 정보를 전달하고 길을 안내하는 등 정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순신 수군과 경상도 의병의 협력이었습니다. 권율의 행주산성 방어 지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전략 다섯 번째입니다. 심리전입니다. 밤에 북과 층을 치거나 횃불을 많이 밝혀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일본군과 소규모 부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피로와 불안을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병의 전략 성과에 대해서 한번 5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일본군의 식량, 탄약 부족을 유발시켰습니다. 두 번째,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일본군의 조총과 부대 운영의 약화를 약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성곽방어입니다. 일본군의 점령지 확대를 지연시켰습니다. 네 번째, 정규군의 협력입니다. 조선군의 반격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여섯 번째, 심리전입니다. 일본군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의병은 일본군을 정면에서 격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요, 후방을 교란하여 산악지형에 활동하여 유격전을 통해서 일본군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이순신의 해상 보급로 차단과 함께 일본군의 생육을 늦추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반격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진왜란 당시 의병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병 소집의 법적 근거는 뭘 알았어요? 의병이 근거 없는 의병 모집은 밀란이나 반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했죠. 국왕의 의병 모집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에 군사 동원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도 방어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도 방어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의병 모집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도 방어 의무는 의병 모집 정서를 부여했습니다.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지방 사족과 향촌 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략의 춤과 의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 행정 조직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무기와 군사 경험이 있는 사람, 의병은 완전한 민간인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리학의 춤과 의사상입니다. 지방행정 조직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무기와 군사 경험이 있었습니다. 의병은 완전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의병 전쟁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1592년 초반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의병의 주요 활동은 일본군의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후방을 기습하는 것이고 성과 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량을 확보하는 후방을 기습하고 성과 군량비를 확보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명나라군과 조선 관군을 치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전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급을 차단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본군의 식량과 탄약 부족을 유발시켰습니다.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일본군의 조총과 대부대 운용에 낙하시켰습니다. 성곽을 방어했습니다. 일본군의 점령지의 확대를 지연시켰습니다. 정규군과 협력했습니다. 조선군의 반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본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던 것입니다. 의병들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일본군을 괴롭히게 된 거고 조선군에는 큰 힘이 됐던 것이죠. 이상과 같이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뵙길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